32번 손해보험자의 책임부터 볼게요.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고 쉬운 말인데 문제도 쉽게 나와요. 근데 피보험자 대신에 보험계약자로 함정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만 좀 주의해 줍시다. 다음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시기라면은 시작한 날과 끝난 날, 무효와 실권의 자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이게 다 있을 법한데 보험증권의 작성지는 좀 의아하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봐두세요. 보험증권을 쓴 장소도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서명해야 돼요. 다음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불산입인데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 해가지고 못 버는 돈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거고요. 다음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의 하나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만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 널 사랑하는 내 마음 뭐 이런 거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초과보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고요. 2번 제1항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3번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4번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 얘기하기 전에 보험 금액이랑 보험 가액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험 금액은요, 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랑 얼마까지로 보장하기로 한 약속한 금액, 약정한 금액이 보험 금액이고요. 그리고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물의 현재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붕붕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차고요. 간단하게 생겼죠? 이게 2천만 원이에요. 뭐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에 들었어요. 여기서 자동차의 가격 2천만 원이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천만 원까지 보장하기로 한 이 금액 2천만 원이 보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가 감가상각이 심하잖아요. 이게 1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1,000만 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보험 계약상의 최대 2천만 원 보장은 그대로거든요. 자, 보시면은 아까 보험 가액은 현재 가격이라 했어요. 이 보험 목적물의 현재 가격이 지금 1,000만 원이고 이게 보험 가액이에요. 그리고 보험 금액 2천만 원은 그대로죠. 이렇게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현저하게 클 때를 바로 초과보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과보험이에요. 자, 보험 가액, 보험 금액, 초과보험 다 이해되셨나요? 다 이해되셨을 거라 믿는데 혹시나 이해 안 되셨으면 카페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7번 기평가보험이랑 미평가보험은 같이 볼게요. 당사자 간에 당사자랑 누구랑 누굽니까? 보험계약자랑 보험자죠. 보험가액을 정한 때는 그래서 기평가입니다. 보험가액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아직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할 때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미리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거고요. 미평가 보험은 마찬가지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사고 발생할 때 가액을 그냥 보험가액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다음 39번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자, 중복보험은요. 제가 똑같은 보험을 뭐 삼성에서도 들고요. 현대에서도 들고요. 또 국민에서 들었어요. 똑같은 보험을 3개나 들었죠. 이게 그냥 중복보험입니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3개를 들었으니까 보험금을 3배로 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험금액의 총액이, 그러니까 삼성에서 받을 보험금, 그리고 현대에서 받을 보험금, 국민에서 받을 보험금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 이때는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또 보상은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해준다는 겁니다. 2번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죠. 3번 제669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도 준용됩니다. 40번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보험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아까 중복보험에서 보험자들끼리 연대 책임을 진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삼성에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을 때 현대나 국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41번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요거는 보험금액, 보험가액, 이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아까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컸을 때를 뭐라 했습니까? 초과보험이라고 했죠. 얘는 반대예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 일부보험이랍니다. 사고 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도 자동차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는데 문짝 1개만 가입했어요. 근데 마침 사고가 나서 문짝 1개가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문짝이 그냥 열고 닫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그대로 타고 댕기다가 사고가 더 크게 났는데 이번엔 완전히 작살이 나버려서 차가 멸실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럴 때에도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문짝 하나 원래 고장 났던 거, 요거는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43번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